자, 이번에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의혹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평민인 여배우 L모 양은 한 일주일 전에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 사이 일당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일당이라니까 좀 나쁜 놈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 마약을 같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사이 일당이 마약을 하는데 여배우 L모가 있었다 라고 언급되는 육체파 여배우 이모 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머리는 한 달에 0.9cm씩 기는데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한 10cm 가량 길어서 몇 번 이발을 하고 나면 그 뭐 마약 채취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뽑거나 피를 뽑았다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다 되는 건지, 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걔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부터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어제 이 방송에 TV조선에 출연했습니다. 참, 박원순 시장이 TV조선에 출연하다니 이하원 부장의 시사 Q에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종편에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 저하고 같이 신통 방통을 하던 이하원 부장이 시사 Q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격수다를 TV조선이 할 때 변희재 대표하고 둘이서 박원순 시장을 좀 공격했다가 다음날부터 나오지 마라 해서 한동안이 아니죠, 뭐 거의 저격수다에 한 1년 이상 못 나가고 그 뒤에 몇 번 나가다가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TV조선에 출연해서 아들의 병력과 관련해서 이 벌거진 논란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와 기술진, 기자 등으로 해서 공개 신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검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병무청, 검찰, 공공기관이 6차례나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인데 자기를 갖다가 엄회하려고 일부러 정치적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몇 사람이 또 가야 되냐, 어디가 끝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결국은 뭐 아들이 런던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내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그 아들은 다시 나와서 공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아버지가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양성호 박사 재판에 안 오면 그만이고요. 그 안 왔다고 해서 뭐 소환장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 안 와버리면 그것도 그만이고, 강제적으로 더 이상 박주신을 불러다가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신이 있으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사이가 됐는지도 모르죠. 뭐 하도 한국의 언론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어쨌든 TV조선에 나와서 모처럼 나온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걸로 매듭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박주신, 박원순 부자 문제는요, 새누리당이 나서기 전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보고 무슨 나서가지고 황장수가 뭐 영향력이 조금 있긴, 내가 뭐 영향력이 뭐 있습니까? 저하고 이따 칩시다. 내가 무슨 뭐 거리에 나가서 시위 현장에서 박원순, 박주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유병헌 문제로요 40-50일을 땡볕에서 개고생을 해도요 저만 또라이 됐죠. 국회법 개정안 할 때 23일을 국회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해도 끝나고 나니까 고맙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는 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떠드는 게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이에요. 솔직히 내 좀 정신 차리라고요. 길거리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데요. 아무리 뭐 가만히 잘 사는 황장수, 변희재, 정용이가 나서서 떠들어라 이런다고 박원순, 박주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멍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줄 압니까? 새누리당이 계급품을 물고 달라들어가지고요, 국회에서도 떠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도 떠들고, 여당이니까 병무청이든 세브란스 병원이든 누르고
자기들이 직접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됩니다. 예? 언제까지 새누리당 뒤치다거리나 하고 따까리로 길거리에서 고생을 하실랍니까? 문제 검증에 나서는 역할, 헌신적인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계속 문제 검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해결은 새누리당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자꾸 그냥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떠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고요. 정말 이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거기서 해결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박원순 시장요. 그 자신감이 있다고 지금 나가서 TV 출연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새누리당 안 났습니까?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이런 문제는 말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자, 김무성 대표는 박주신, 박원순 부장관과는 다르게 딸님께서 김연경 수원대 교수죠. 이미 사설 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았다. 마약 검사를. 몇 사람이 지속적으로 음해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서 받았고, 받고 난 다음에 다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두해서 모발 검사를 받겠다 해서 아마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고 김무성 대표는 자, 딸이 받았는데 딸이 마약 안 했다. 그런데 마치 사이가 그랬다고 해서 그 주사기 작년 11월 달에 사이의 집에서 17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DNA가 있고 나머지 15개는 안 쓴 건데 그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된 주사기가 딸의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잊지 않겠다. 정면 대응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문제에 대처하는 박씨 일가와는 김씨 일가의 대응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그야말로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진짜 뭐 칭찬이라면 건강지고요. 그냥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왜 국가수에 수사를 하다가 마약 사범이 꼽은 주사기가 발견되면 그 중에 DNA가 나온 거는 무조건 국가수에 보내서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는 안 보내고 받고 있었냐 하니까 검찰이 하는 말이 문제의 유전자가 2명 이상이 섞인 혼합형이어서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대조가 불가능하고 관계기관이 협의한 업무 규정상 국가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도 할 수 없어서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DNA에 관한 시행령 법률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국가수에 직체 없이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혼합형이라고 국가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냈다.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세부 규정이 있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옳은지 비판하는 사람이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할 부분도 아니고 제 지식이 짧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언론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개라 그러고 그런데 주사기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17개, 어떤 데는 10개인데 10개는 몇 개를 10개라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2개에서 발견됐는데 한 사람은 사이고 한 사람은 혼합형 DNA. 혼합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사기 안에 마약을 이렇게 해갖고 맞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약이 히로뽕이 뽕 맞았겠죠 뭐. 히로뽕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주사기에 나중에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 피 안에 이제 DNA가 누가 맞았는지 나오는 거죠. 근데 혼합형이 나왔다는 거는 주사위 한 개를 갖고 나눠서 맞았다. 그래서 피가 두 사람께 섞여 있어서 DNA가 섞인 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JTBC입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소개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직접 DNA 검사를 자청했다라는 보도가 났는데, 이게 이제 와서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뭐냐니까, 이제 김연경 씨의 DNA를 채취해서 신현 미상의 DNA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다. 남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6월이고 사건이 불거진 게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는 11월에 발견됐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약을 한 걸 검찰이 잡은 거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주사기 발견된 날짜가 마약을 한 날이 아니죠. 그러면 최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이 얼마입니까? 2015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약을 했다라는 사이가 마지막 순간이 2014년 6월 이전입니다. 근데 6월 이전인데 주사기로 마약 맞은 것은 또 더 이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발은, 머리털은 계속 자라고 빠지면서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더라도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혼합형 DNA이기 때문에 1인 DNA보다 대조 판독이 훨씬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3의 DNA가 두 사람의 혼합 DNA로 이루어져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불가능했는데, DNA가 서로 섞여 있는 오염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자 DNA의 주인을 가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중앙일보가 만났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연경 교수,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DNA 검사를 받더라도 대조군인 제3의 DNA가 분석 불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혼합형 섞인 그 주사기에서 나온 DNA와 김연경 교수의 DNA를 분석해서 같은지 일치하는지 아니냐는데,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섞인 DNA가 분석 불가라고 나오게 되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DNA 분석업체 관계자는 혼합 유전자형 DNA 분석 결과 두 사람의 DNA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즉 한 주사기에 뽕을 같이 했던 사람 둘이가 누군지를 딱 이거는 A가 있고 이거는 B가 있고 이렇게 넣으면 좋겠지만은, 한 사람의 DNA가 많고 한 사람의 DNA가 적을 경우 다른 사람의 대조군인 DNA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석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미디어 오늘과 통화에서 특정인을 전제하지 않고 혼합 DNA와 대조는 가능하고 정보도 관리되고 있다면서 대조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DNA와 비교해 일치한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경 씨가 DNA 검사를 당당히 받겠다고 했는데, 검사를 받아도 비교 대상이 판독 불가라면 무용지물이 되고 제3의 DNA 정보는 여전히 그냥 누가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합형 DNA가 있다라는 말 속에요. 그래서 혼합형이라서 국가수 안 갖다 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럼 이 혼합형이 결국은 누구 건지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박주신 씨와는 다르게 모처럼 결단을 해서 검찰에 가서 모발을 뽑고 피를 뽑아도 다른 제3의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두 사람의 피가 뒤섞인 혼합형 DNA에서 판독 불가가 나온다면 이 일은 그냥 하나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김무성 대표께 제가 안타까움을 전하는 게요, 그야말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밝힐 수 없다 이리 되면 정면 돌파가 안 되는 거겠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아드님과 김무성 대표의 따님은 다른 행보를 택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새누리당 이건 이렇다 치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에 대해서요 총대 메고 좀 나섰어요.